2013년 마닐라. 카지노 천장 조명이 새벽의 얼굴을 하얗게 씻어내리고 있었다. 칩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과 한숨이 뒤섞인 공기.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한 이름을 불렀다. 조양은 끝난 줄 알았던 이름이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화면 속 옛 뉴스에서만 보던 존재처럼 취급했다. 이미 15년을 살고 나왔던 그 사람, 이제는 조용히 산다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새벽 그 말들이 한 장의 서류 앞에서 무너졌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 무렵 필리핀에서 신병이 확보된다. 도망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버티려던 습관이었을까?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바뀐다. 경계와 호기심, 그리고 묘한 안도. 드디어 끝나는 건가? 누군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체포 장면이 아니다. 그 전에 이미 끝이 나 있었다. 조양은의 곁에서 오래 버티던 사람들, 오래 막아주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균열은 늘 소리 없이 시작한다. 한 번 금이 가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빠르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1970년대 서울. 당시 암흑가판을 떠받치던 큰 축들 사이에서 양은이 파는 이름을 키운다. 소문이 규칙이 되고 규칙이 공포가 된다. 그 중심에 조양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강남의 번쩍임이 커질수록 어둠도 함께 커졌다. 사람들은 의리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돈줄이 의리의 목을 잡았다. 그리고 1980년 서울의 한밤은 갑자기 차가워진다. 쇠문이 닫히는 소리, 끝까지 따라오는 서류의 냄새. 그는 긴 수감 생활로 들어간다.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5년. 그 숫자는 그의 시간을 잘게 찢어놓는다. 밖에서는 세상이 달라지고 안에서는 질서가 다시 짜인다. 감옥은 사람을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문제는 그 단단함이 변화가 아니라 고집이 될 때다. 1995년 출소. 세상은 더 빠르고 더 차갑게 변해 있었다. 예전엔 주먹이 판을 갈랐다면 이제는 돈과 흔적이 판을 갈랐다. 한 번 뜨거웠던 이름은 여전히 무게가 있었지만 그 무게가 곧 짐이 된다. 1996년 다시 법의 테이블 위로. 닫힌 줄 알았던 사건 파일이 다시 열릴 때 주변 사람들은 한 가지를 먼저 계산한다. 이번엔 누가 함께 떨어지나. 2001년에는 도박 관련으로 다시 유죄가 언급된다. 2011년에는 연예계 쪽에서 위협과 강요 의혹이 불거졌다는 보도도 있다. 세 사람이라는 말이 금 가는 소리. 그리고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사기와 위조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해외를 선택한다. 그 선택이 승부수였을까? 마지막으로 돈줄을 붙잡아 보려던 버릇이었을까? 아니면 안에서부터 무너진 팀을 더는 붙잡을 수 없었던 걸까? 다시 2013년 마닐라의 그 카지노. 조명이 눈을 아프게 찌르고 공기는 지나치게 달콤했다. 조양은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봤을까? 칩더미가 아니라 자신을 등지고 돌아서는 그림자들이었을까? 그리고 그 새벽 그를 가장 먼저 넘어뜨린 건 과연 누구였을까? 바깥의 적이었나? 지친 측근이었나? 아니면 조양은 자신이었나? 그의 이름이 마닐라 카지노에서 불린 그날 이후 사람들은 뒤늦게 한 가지를 떠올린다. 균열은 그날 시작된 게 아니었구나. 균열은 늘 먼저 생기고 체포는 마지막에 도착한다. 조양은의 세계도 그랬다. 무너짐은 서류철 속에서 시작됐고 신호는 오래전부터 켜져 있었다. 1970년대 서울. 암흑가판이 삼각형으로 굳어지던 시절 양은이 파는 한 축으로 자리를 넓힌다. 범서방 오비, 그리고 양은이. 이름이 커질수록 뒤따르는 그림자도 굵어진다. 조양은은 그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두려움을 관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강남의 불빛은 밤을 더 길게 만들었고 그 밤은 곧 이권의 지도였다. 룸살롱 공사판,
유흥가, 전부 돈이 흐르는 관이었다. 관이 있으면 피도 돈다. 피를 따라 늑대도 몰려든다. 하지만 세력이라는 말은 멋있게 들려도 실은 매일 깨지는 유리잔 위에 서 있는 거랑 같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발바닥이 찢어진다. 그때부터 사람은 더는 의리를 말하지 않는다. 덜 다치려고 계산한다. 조양은 이 강했던 건 주먹만이 아니라 그 계산을 제일 먼저 끝내는 능력이었다고도 한다. 누가 돈을 끊을지, 누가 등을 돌릴지, 누가 웃으면서 칼을 숨길지, 그리고 1980년 판이 뒤집힌다. 잡히는 순간은 짧다. 그 다음이 길다.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5년 감옥 안에서 시간은 천천히 죽는다. 바깥의 소식은 찌라시처럼 찢겨 들어오고 안의 질서는 차갑게 굳는다. 감옥은 주먹을 빼앗지만 대신 관계를 더 날카롭게 만든다. 누가 줄을 대고 누가 줄을 끊는지, 누가 살아남고 누가 잊히는지. 조양은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조금씩 지쳐갔다. 1995년 출소. 세상이 바뀌었다. 돈의 흐름이 더 빠르다. 흔적이 더 잘 남는다. 예전엔 맞고 끝났지만 이제는 기록이 남고 계좌가 남고 통화가 남는다. 조용히 살아보자고 마음먹어도 옛사람들이 찾아온다. 반대로 옛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순간 경찰도 함께 찾아온다. 이때부터 그의 주변은 다시 두 갈래로 갈린다. 이제는 내려놓자는 쪽과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쪽, 그리고 1996년 다시 시작되는 법의 그림자. 닫힌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열린다. 이 순간부터 승부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칼이 된다. 같이 뛰는 놈은 끝까지 같이 뛰어야 한다. 같이 뛰다가 멈추는 놈은 배신자가 된다. 그 둘 사이에 있는 놈은 더 위험하다. 겁먹은 채로 옆에 있던 놈, 그런 놈이 가장 먼저 입을 열기도 한다. 여기서부터 내부의 공기가 달라진다. 조양은 이 무서운 게 아니다. 조양은을 둘러싼 책임이 무서운 거다. 누군가는 숨을 쉬려면 누군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끝까지 막아야 산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한다. 언제부터인가 술자리는 웃음이 줄고 뒷담화가 늘고 전화는 짧아진다. 오래 통화하면 흔적이 남으니까, 오래 만나면 목격자가 생기니까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멀어지는 구조가 된다. 2001년 도박 관련으로 다시 판결이 언급된다. 돈이 다시 문제의 중심으로 온다. 돈은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불씨다. 특히 조직의 돈은 누구 돈인가가 불분명할수록 더 뜨겁다. 누구는 내 돈이라 하고, 누구는 조직 돈이라 하고, 누구는 빌린 돈이라 한다. 그 말이 갈라지는 순간 사람도 갈라진다. 형님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조직이 무너질 때 맨 먼저 부서지는 게 뭡니까? 주먹입니까? 돈줄입니까? 아니면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더 날카롭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2011년 이미지가 흔들리는 지점이 온다. 연예계 쪽에서 위협과 강요 의혹이 거론되면서 이제는 조용히 산다는 말이 깨진다. 세상은 잔인하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과거의 이름이 다시 살아난다. 조양은의 이름도 그렇게 다시 소환된다. 그는 과연 그때 느꼈을까? 이 판은 더 이상 서울 강남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은 2012년과 2013년. 사기와 위조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해외를 선택한다. 도피 혹은 마지막 승부수.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그의 옆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남아있었을까? 그리고 그들 중 누가 먼저 지쳐버렸을까? 2012년 서울의 밤은 여전히 번쩍이는데 그의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다. 불빛이 꺼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표정이 꺼진다. 전화가 줄어든다. 술자리가 짧아진다. 형님, 요즘은 좀... 그 말이 늘어날수록 조양은은 안다.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예전엔 사람을 붙잡아 두던 건 두려움과 의리였다. 이제는 리스크다. 함께 있으면 같이 끌려간다는 공포. 그 공포는 칼보다 조용하지만 더 오래 남는다. 기록에 따르면 이 무렵 자금 문제와 관련된 사기 혐의 위조 문서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돈은 급했고 시간은 더 급했다. 이런 때 조직은 두 가지로 갈린다. 끝까지 막아주는 쪽과 조용히 손을 떼는 쪽.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 편인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가장 먼저 입을 열기도 한다. 그때 조양은이 잡은 카드는 해외였다. 서울을 떠나면 숨이 트일 거라 믿었을까? 아니면 서울에 남아있으면 더 빨리 끝난다는 걸 알았을까? 해외는 도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승부수로 포장된다. 잠깐만 나갔다 오면 된다. 바람 빠지면 다시 들어오면 된다. 이런 말은 늘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다. 판이 꺼진 불씨처럼 보일 때 사람은 자꾸 더 큰 산소를 들이붓는다. 그게 불을 살릴 거라 착각하면서 필리핀, 마닐라, 한국의 강남과는 다른 냄새가 난다. 습기가 살갗에 달라붙고 밤은 더 질척하다. 그런데 카지노 불빛은 어디든 똑같다. 사람의 눈을 멍하게 만들고 판단을 느리게 만든다. 그 불빛 아래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다 칩처럼 보인다. 쌓았다가 무너지는 것, 다시 쌓았다가 또 무너지는 것. 2013년 그 불빛 아래에서 조양은의 이름은 다시 불린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필리핀에서 신병이 확보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하필 카지노였나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필 그때였나다. 흔적이 모였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들, 누군가가 남긴 서류, 누군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던진 작은 조각들. 그 조각들이 모이면 큰 그림이 된다. 경찰은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완성되는 순간 움직인다. 그 순간을 상상해보자. 화려한 홀 한복판. 사람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 음악은 부드럽고 공기는 달콤하다. 그런데 누군가의 발걸음이 다가올 때 그 달콤함이 순간 얼어붙는다. 이름 하나가 공기를 가른다. 조양은 그 이름이 다시 서류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그의 인생은 늘 그렇게 돌아왔다. 주먹에서 서류로, 서류에서 돈으로, 돈에서 다시 서류로. 그 다음은 더 잔인하게 단순하다. 국내로 돌아오면 법정이 기다리고 기록은 숫자로 사람을 재단한다. 2014년 12월 19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자료가 남아있다. 전설은 문장으로 남지 않는다. 판결문 속 숫자로 남는다. 3년 6개월. 그 차가운 숫자가 강남의 번쩍임과 마닐라의 조명을 한 줄로 이어붙인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판결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질문이 남는다. 조양은을 끌어내린 건 바깥의 적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곁에서 오래 버티다 지쳐버린 사람들의 침묵, 혹은 한마디였을까? 그가 해외를 선택한 그날 마지막까지 함께 간 얼굴은 몇 명이었을까? 그리고 그중 누가 가장 먼저 돌아섰을까? 사람들은 흔히 체포를 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조양은의 이야기에선 체포가 끝이 아니다. 체포는 확인이다. 이미 무너진 집에 문패를 떼어내는 행위. 집이 무너진 건 훨씬 전인데 사람들은 문패만 보고 아직 멀쩡하다고 착각했던 거다. 2014년 12월 19일 법정의 공기는 늘 같다. 차갑고 건조하다. 판사는 감정을 섞지 않고 문장을 읽는다.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기록에 남은 숫자. 그 숫자가 조양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15년을 버텼던 사람에게 3년 6개월은 짧게 느껴졌을까? 아니면 그 짧음이 오히려 더 잔인했을까? 이제는 전설이 아니라 그냥 피고인이다. 그렇게 정리되는 느낌. 법정 밖에서는 또 다른 재판이 열린다. 사람들의 입, 기억의 칼. 그때 강남에서
그때 감옥에서, 그때 해외에서 각자의 이야기가 조각으로 떠다닌다. 그런데 조각들이 모여도 완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승부수의 진짜 의미다. 그는 왜 끝까지 판을 벌였나? 돈 때문이었나? 자존심 때문이었나? 아니면 그가 살아온 방식 자체가 판을 벌이는 것뿐이었나? 조양은의 이름이 강했던 건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 질서를 봤기 때문이다. 혼란 속에서 질서는 달콤하다. 질서는 안전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질서는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누군가는 대신 맞아야 하고, 누군가는 대신 돈을 내야 하고, 누군가는 대신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 대가가 길어지면 언젠가 사람은 묻는다. 내가 왜 이걸 대신하고 있지? 2011년 의혹이 불거졌던 지점부터 그 질문은 더 날카로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세상은 조용히 살겠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이름은 과거를 끌어온다. 과거는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은 결국 거리두기로 이어진다. 한때는 같은 테이블에서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문으로 나간다. 같은 건물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따로 탄다. 연락은 나중에로 미뤄지고 그 나중에는 오지 않는다. 여기서 진짜 냉정한 사실 하나. 조직은 주먹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침묵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침묵은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는 침묵의 값을 받는다. 누군가는 침묵의 값을 치른다. 조양은의 곁에서도 그 값이 쌓였을 것이다. 그리고 2012-2013년 사기와 위조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 값은 더 비싸졌다. 이번엔 진짜 위험하다. 그 말이 돌면 침묵의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버린다. 필리핀으로 향했던 선택은 그래서 더 외롭다. 해외라는 공간이 무서운 게 아니다. 해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무섭다. 예전엔 어디를 가도 사람이 따라붙었다. 그게 힘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 가족, 사업, 건강. 이유는 많다. 진짜 이유는 하나다. 더는 같이 못 간다.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평생 함께를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함께가 사라진다면 그때도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승부수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마지막 칼이 됩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조양은의 몰락을 누군가는 적의 승리라고 말할 것이다. 누군가는 자업자득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사이에 있다. 균열,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지는 균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눈빛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 움직이고 마지막에 체포가 온다. 그리고 남는 건 질문 하나뿐이다. 그를 끝까지 몰아붙인 건 경찰의 추적이었나? 아니면 그 추적보다 먼저 그의 등을 떠밀었던 내부의 지침과 피로였나? 마닐라 카지노에서 이름이 불리던 그 새벽 조양은은 과연 누구를 떠올렸을까? 적의 얼굴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남지 못한 자기 편의 얼굴이었을까? 마닐라의 새벽은 서울과 다르게 밝다. 해가 뜨기 전부터 공기가 희끗해지고 습기가 사람의 목을 조용히 조른다. 조양은 그 새벽에 느꼈던 건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이상한 익숙함이었을까? 그는 평생 쫓기는 감각 속에서 살았고 그 감각이 몸에 붙어버리면 사람은 오히려 평온해진다. 긴장에 익숙해지는 병, 그게 더 무섭다. 필리핀에서 신병이 확보된 뒤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 달려든다. 누가 흘렸나? 어디서 새었나? 무엇이 결정적이었나? 하지만 결정적인 건 하나가 아니다. 결정적인 건 늘 여러 개의 작은 포기다. 전화 한 통을 안 받는 포기, 술자리에서 빠지는 포기, 서류 한 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더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포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이 열린다. 그 문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문이든 체포로 이어지는 문이든 조양은의 승부수는 항상 판을 뒤집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세상은 판을 뒤집는 방식이 달라졌다. 칼과 주먹이 아니라 계좌와 계약서가 판을 뒤집는다. 도박은 그 변화의 상징이다. 2001년 도박 관련으로 유죄가 언급됐다는 기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건 돈의 방식이 바뀌는 걸 따라가려다 더 깊게 빠진 흔적일 수 있다. 돈이 급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길이 눈에 들어온다. 그 길은 대체로 절벽 끝을 지나간다. 그리고 2011년 연예계 쪽에서 위협과 강요 의혹이 거론되며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미지가 금이 간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범죄보다 실망에 더 크게 반응한다. 한 번 실망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행동이 의심으로 보인다. 의심은 고립을 만든다. 고립은 다시 선택을 좁힌다. 선택이 좁아지면 사람은 더 위험한 선택을 한다. 선택지가 없으니까. 2012년과 2013년 사이 사기와 문서 위조의 흔적이 드러났다고 하는 정황 속에서 그는 해외를 택한다.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공간을 찾는 행위다. 그런데 숨을 고른다는 말은 동시에 누군가가 뒤에서 숨을 막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는 누구에게 쫓겼나? 경찰에게만 아니면 더 무서운 건 내부에서 퍼진 이제 끝내자라는 분위기였나? 조양은의 세계에서 내부는 늘 두 얼굴이다.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계약관계다. 을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손익계산이다. 그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누구보다 오래 버텼다. 하지만 오래 버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버티게 해준 사람들의 피로를 못 본다. 그 피로는 말이 없다. 표정으로만 나온다. 그리고 그 표정이 어느 날 아주 간단한 행동으로 바뀐다. 더는 안 해. 그 한마디.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날 뉴스는 숫자를 읽고 지나간다. 징역 3년 6개월. 2014년 12월 19일. 그날 조양은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표정. 왜냐하면 그 표정은 이미 1995년 출소 때 한 번 지어본 표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 이렇게 바뀐다. 다시 시작하면 또 같은 결말로 가는 거 아닐까?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강남의 네온 감옥에 쇠문 마닐라의 카지노 불빛. 세 장면이 같은 색으로 이어지죠. 그 색이 뭡니까? 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고립입니까? 댓글로 색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 조양은을 끌어내린 건 그를 미워하던 적이었나? 아니면 그를 지키던 사람들, 이 지쳐버린 순간이었나? 혹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든 조양은의 선택이었나? 만약 그가 마닐라로 가던 비행기에서 한 번만 돌아봤다면 거기엔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아무도 없었을까? 사람은 끝을 맞이할 때 꼭 마지막 장면만 떠올린다. 마닐라 카지노의 조명, 법정의 판결문, 철문이 닫히는 소리. 그런데 진짜 끝은 그보다 앞에서 시작된다. 말이 줄어드는 순간이다. 조양은의 주변도 그랬다. 한때는 소문이 먼저 움직였고 그 소문이 판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문이 멈췄다. 멈췄다는 건 조용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숨었다는 뜻이다. 조양은은 15년을 살고 나왔다. 1995년. 그 시간은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더 고집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는 바뀌어야만 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쉽지 않다. 특히 강남이라는 공간은 사람에게 속삭인다. 다시 해도 된다. 이번엔 다르게 하면 된다. 강남의 밤은 늘 그렇다. 어제 무너진 사람도 오늘 다시 웃게 만든다. 그 웃음이 독인지 약인지 그때는 모른다. 1996년 다시 흔들리는 법의 그림자. 이때부터 조양은의 세계는 한 번 더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한 번 더 버티면 끝날 것 같고, 한 번 더 판을 벌리면 돈줄이 살아날 것 같고, 한 번 더 손을 뻗으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다.
하지만 한 번 더는 늘 빚이다. 갚지 못하면 그 빚은 사람을 삼킨다. 2001년 도박 관련으로 유죄가 언급된다. 여기서 도박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도박은 확률의 세계다. 확률은 냉정하다. 감정이 없다. 그런데 조양은 같은 사람은 감정으로 확률을 이기려 한다. 나는 항상 뒤집어 왔다. 나는 마지막에 웃었다. 그런 기억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든다. 오만은 실수를 부른다. 실수는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결국 서류가 된다. 2011년 연예계 관련 의혹이 거론되며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미지가 다시 흔들린다. 이 지점은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는 조용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누구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진다. 경찰도, 언론도,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확인이 시작되면 그 사람의 과거는 다시 현재가 된다. 2012년과 2013년 사이 사기와 위조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정황 속에서 해외로 향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해외로 가면 판이 리셋된다고. 하지만 판은 리셋되지 않는다. 판은 따라온다. 특히 돈이 얽힌 판은 더 그렇다. 돈은 국경을 모른다. 돈은 사람을 부른다. 그리고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마닐라에서 이름이 불린 새벽. 그 순간을 떠올려보자. 조양은 그 이름이 공기를 갈라놓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지나갔을까? 강남의 룸살롱 불빛 감옥의 복도, 아니면 떠나간 얼굴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자기를 쫓아온 건 경찰만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쫓아온 거였다. 한 번 더 라는 습관이 2014년 12월 19일 법정에서 내려진 징역 3년 6개월. 그 숫자는 결론이지만 동시에 질문이다. 이 정도로 끝난 게 맞나? 판결은 사건을 끝내지만 사람의 이야기를 끝내지는 못한다. 이야기는 남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궁금하기 때문이다. 조양은은 언제부터 혼자가 되었나? 언제부터 주변이 비었나? 언제부터 의리가 거래로 바뀌었나? 형님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진짜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조양은을 무너뜨린 건 적이었습니까? 내부였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라는 그 사람의 습관이었습니까? 셋 중 하나만 댓글로 찍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더 깊게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남는다. 강남의 네온이 아니라 마닐라의 조명 아래 칩이 쌓이고 무너지는 그 소리 속에서 한때 규칙이었던 이름이 다시 서류가 된다. 전설은 결국 종이에 눌려 납작해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묻는다. 만약 그가 그 승부수를 던지지 않았다면 정말 달라졌을까? 아니면 어떤 선택을 했어도 결국 같은 곳으로 왔을까? 그가 던진 승부수는 한 번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된 습관의 연장선이었다. 조양은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은 대체로 끝까지 간다로 결론났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다. 1995년 출소 이후 그는 한 번이라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내려놓는 순간 그는 조양은이 아니게 된다. 그게 그의 감옥이었다. 강남의 밤은 그에게 속삭였을 것이다. 형님 아직입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말로 판을 다시 연다. 룸살롱의 웃음, 공사판의 현금 유흥가의 소문. 한때는 그게 힘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족쇄가 된다. 힘이 크면 책임이 커지고 책임이 커지면 사람은 더 많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결국 연결이다. 그 연결이 경찰의 지도 위에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게임은 다르다. 조양은의 주변에서 먼저 바뀐 건 충성심이 아니다. 언어였다. 형님이라는 말이 줄어들고 조심해야죠 라는 말이 늘어난다. 부탁은 한 번만으로 시작하고 거절은 요즘은 쿠쿠로 끝난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조직에게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조직은 말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말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진다. 2011년 의혹이 거론되며 이미지가 흔들리던 시점, 그의 세계는
더 빠르게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소문은 다시 커졌고 시선은 다시 붙었다. 이때부터 조양은 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개뿐이다. 완전히 사라지거나 완전히 버티거나 판을 한 번 더 뒤집는 것. 그런데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어렵다. 완전히 버티는 건 위험하다. 그러면 남는 건 하나다. 한 번 더 뒤집기. 늘 그랬던 것처럼 2012년과 2013년 사이 사기와 위조의 흔적이 드러났다는 정황 속에서 해외로 향한다. 해외는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더 가까운 곳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도망이 아니라 고립이기 때문이다. 고립은 사람을 조용히 만들고 조용함은 오해를 낳는다. 오해는 배신을 부르고 배신은 입을 연다. 결국 고립은 스스로를 불러오는 종소리다. 필리핀 카지노에서 신병이 확보되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보자. 그건 잡히는 순간이 아니라 확인받는 순간이다. 맞다. 이 사람은 끝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동시에 맞다, 이제 끝나는구나. 그 두 문장이 같은 새벽에 겹친다. 조양은의 인생은 그렇게 늘 모순 속에서 굴러갔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되고 계속될 줄 알았는데 끝난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 새벽을 어떻게 기억할까? 누군가는 안도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분노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막아줬어야 했나? 혹은 우리가 언제까지 막아줘야 했나? 그 둘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다. 막아줬어야 했나 라는 말은 아직 의리가 남아있는 사람의 말이다. 언제까지 막아줘야 했나 라는 말은 이미 지친 사람의 말이다. 2014년 12월 19일 징역 3년 6개월. 그 판결이 내려진 날 조양은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을 마주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지킨 게 뭐였지? 조직, 돈, 이름 아니면 그냥 버티는 습관. 버티는 습관은 때때로 사람을 살리지만 때때로 사람을 죽인다. 왜냐하면 버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조폭의 몰락은 언제 시작됩니까? 감옥문이 닫힐 때입니까?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말이 줄어드는 그날부터입니까? 댓글로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장면이 있다. 강남의 네온이 꺼진 자리 마닐라의 조명 아래에서 이름이 불린 새벽. 조양은은 그 순간에야 깨달았을까? 적이 아니라 시간이 가장 무서운 상대였다는 걸. 시간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지친 사람이 입을 열게 하고 그 입이 결국 서류를 완성한다는 걸.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그 서류를 완성한 마지막 한 조각은 누구 손에서 나왔을까? 정말 적의 손이었을까? 아니면 가장 가까웠던 손이었을까? 서류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서류철은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조양은의 마지막을 완성한 것도 결국 서류였다. 그런데 그 서류가 완성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 말이다. 누군가의 말이 증거가 되고 누군가의 말이 흐름을 만들고 누군가의 말이 마지막 조각을 끼운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질문은 이거다. 그 말은 누구 입에서 나왔나? 조직의 세계에서 배신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배신은 오래된 피로가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처음엔 그냥 표정이 달라진다. 술잔을 들 때 손이 잠깐 떨린다. 이야기를 듣다가도 시선을 피한다.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끊긴다. 사람들은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지만 본인은 살기 위해라고 말한다. 그 말은 잔인하게 설득력이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처럼 사기와 위조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라면 더 그렇다. 한 번 얽히면 끝까지 같이 얽힌다. 그러면 누군가는 결심한다. 여기서 내리자. 조양은은 그 결심을 얼마나 빨리 알아챘을까? 그는 원래 사람을 읽는데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더 아이러니하다. 사람을 너무 잘 읽는 사람은 사람을 너무 믿기도 한다.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다. 저놈은 끝까지 간다.
저놈은 내 편이다. 확신은 편하다. 편한 만큼 위험하다. 확신이 깨지는 순간 사람은 두 배로 흔들린다. 1995년 출소 이후 조양은의 세계는 계속 수리가 필요했다. 조직은 기계처럼 돌아간다. 한 부품이 다르면 갈아 끼워야 한다. 그런데 사람은 부품이 아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커진다. 특히 1996년 다시 법의 테이블 위로 올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된다. 이번엔 진짜다. 그 말이 퍼지면 조직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삭는다. 2001년 도박 관련 유죄가 언급된 흔적, 2011년 연예계 관련 의혹. 이 사건들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재기라는 말이 점점 어려워지고 정리라는 말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런데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정리되는 건 돈줄이다. 돈줄이 끊기면 사람도 끊긴다. 사람은 돈 없이 의리를 지키기 힘들다.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 해외라는 선택은 결국 남아있는 돈줄을 붙잡으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 마지막 승부수. 하지만 승부수는 판을 뒤집는 대신 판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한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나? 불안, 피로, 책임, 회피, 그리고 숨겨진 원망. 왜 우리가 늘 대신 맞아야 했나? 그 원망은 오래되면 독이 된다. 필리핀 카지노에서 이름이 불린 새벽 조양은은 혼자였을까? 꼭 옆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혼자인 건 아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일 수 있다. 그가 홀 한복판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비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대던 함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함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조용히 서서히 티나지 않게 빠져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주 간단한 형태로 남는다. 무응답, 전화해도 받지 않는 것, 만나자고 해도 미루는 것, 약속을 잡아도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조직의 붕괴 신호다. 2014년 12월 19일의 판결은 그 신호의 결과다. 징역 3년 6개월. 전설은 숫자로 눌리고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한다. 그래도 한때는 그 말이 나오면 위험하다. 한때를 말하는 순간 이미 현재는 끝났다는 뜻이니까. 형님들, 이쯤 되면 다들 감이 오실 겁니다. 전설을 끝내는 건 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조양은의 몰락을 결정지은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돈줄입니까? 내부의 피로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던진 마지막 승부수입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파고들 건 그 마지막 조각이다. 그 서류를 완성한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조양은 그걸 알면서도 왜 끝까지 갔는지. 정말 그는 모른 채로 끌려간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선택한 걸까? 조양은은 모른 채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냄새는 맡았을 것이다. 판이 끝나갈 때 나는 냄새, 사람들의 말끝이 흐려지고 눈이 피하고 웃음이 얇아지는 냄새. 그런 냄새를 맡아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런데도 왜 끝까지 갔을까?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조직의 두목은 늘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 바깥의 적과 안쪽의 균열. 바깥은 눈에 보인다. 경찰, 언론, 경쟁 세력. 하지만 안쪽은 잘 안 보인다. 안쪽은 말로 포장된다. 괜찮습니다, 형님.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이 많아질수록 문제는 커진다. 조양은의 세계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2012년, 2013년으로 갈수록 괜찮다는 말이 늘어났다면 그건 이미 괜찮지 않다는 뜻이다. 마지막 조각, 그 말은 어떤 형태였을까? 누군가의 진술이었을까? 누군가가 흘린 계좌의 흐름이었을까? 누군가가 넘긴 문서였을까? 그것이 하나였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늘 하나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원인을 단순화하고 싶어 하니까. 저놈이 배신했다. 저 사건 때문에 끝났다.
단순화는 편하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게 복잡하다. 특히 조양은처럼 오래 버틴 사람의 끝은 더 그렇다. 그의 몰락을 승부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승부수는 본래 한 방이다. 판을 단번에 바꾸는 선택. 그러나 승부수는 동시에 폭탄이다. 터지면 상대도 다치지만 던진 사람도 다친다. 조양은은 평생 그 폭탄을 던져왔고 운 좋게도 늘 먼저 상대가 터졌다. 그러니 마지막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려 했을 것이다. 문제는 마지막 폭탄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진영에서 터질 때다. 1995년 출소 이후 그가 다시 판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 이미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1996년 다시 법의 그림자, 2001년 도박 관련 유죄 언급, 2011년 의혹. 이 흐름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형님은 끝까지 가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두목은 끝까지 간다. 두목이 끝까지 가는 동안 옆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 그게 규칙이다. 그런데 규칙은 시대가 바뀌면 깨진다. 깨지는 순간 규칙은 폭력이 된다. 여기서 지침이 등장한다. 지침은 배신을 부른다. 특히 가족이 생기고 사업이 생기고 지킬 게 늘어난 사람에게 지침은 더 치명적이다. 이제 나도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조직에선 금기지만 인간에겐 본능이다. 조양은은 그 본능을 꺾는데 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능은 꺾인 척하다가도 다시 올라온다. 마치 오래 눌린 스프링처럼 필리핀을 선택한 순간 조양은은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나가기가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이라는 걸. 해외라는 공간은 숨을 고르게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숨소리를 크게 만든다. 낯선 땅에서는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고 작은 흔적도 오래 남는다. 더구나 카지노 같은 공간은 흔적이 쌓이는 곳이다. 돈의 흔적, 사람의 흔적, 시간의 흔적. 그 흔적들이 모이면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여기 있다. 2013년 그 문장이 현실이 된다. 이름이 불리고 발이 멈추고 공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징역 3년 6개월. 숫자로 끝나는 전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단 하나를 궁금해한다. 결정타는 누구였나? 그 질문은 사실 이런 의미다. 누가 먼저 포기했나? 형님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누가 먼저 포기했을까요? 조양은이었을까요? 측근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줄이었을까요? 댓글로 3가지 중 하나만 찍어주세요. 지금부터 그 선택의 순간을 더 가까이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마닐라 카지노의 조명 아래서 조양은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떠올린다. 이름 없는 얼굴들, 같이 웃던 얼굴들, 같이 버티던 얼굴들. 그 얼굴들 중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에 등을 돌렸다면 조양은은 그걸 알고도 모른 척 했을까? 아니면 정말 마지막까지 믿었을까? 믿음은 사람을 살린다. 동시에 사람을 죽인다. 조양은 이 마지막까지 믿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그 답은 어느 쪽이든 비극이다. 믿었다면 순진한 비극이고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고집의 비극이다. 그런데 조폭의 세계에서 가장 흔한 비극은 따로 있다. 체면이다.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돌아서지 못한다. 조양은에게도 체면은 마지막까지 남았을 것이다. 그가 해외로 나가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비행기 표를 끊고 짐을 꾸리고 출국 심사를 지나며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계산했을 것이다. 여기서 한 번만 숨 고르면 된다. 이번 판만 정리하면 된다. 사람들은 다시 붙는다. 그런데 그 계산에서 빠진 게 하나 있다. 사람은 다시 붙지 않는다. 사람은 붙었던 이유가 사라지면 끝이다. 두려움이 이유였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떠난다. 돈이 이유였다면 돈이 줄어드는 순간 떠난다. 의리가 이유였다면 의리는 원래 오래 못 간다. 의리는 오래 가기 위해 돈과 두려움의 도움을 빌려야 하니까. 2012년과 2013년 사이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그 국면에서
조양은의 곁은 이미 얇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처음엔 2명이 빠지고 그 다음엔 5명이 빠지고 어느 순간엔 남아있는 사람을 세게 된다. 이때부터 두목은 외로워진다.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친다. 더 크게 소리치면 사람들은 더 멀어진다. 악순환이다. 필리핀 카지노에서 이름이 불리던 새벽 조양은 이 마주한 건 체포가 아니라 정리였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달아날 곳도 더 이상 미룰 말도 없다. 그 순간엔 이상하게도 눈앞이 선명해진다.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언제부터 말이 줄었는지, 언제부터 웃음이 얇아졌는지 그런 기억이 번개처럼 스친다. 그리고 그 번개 끝에는 한 장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995년 출소의 날,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던 그 첫 순간, 그때 그는 선택했을 것이다. 내려놓지 않고 다시 판으로 들어가는 선택. 1996년 다시 법의 그림자. 그때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 그 말은 늘 독이다. 넘기면 다음이 오고 다음을 넘기면 또 다음이 온다. 결국 넘기기만 하다 끝난다. 2001년 도박 관련 유죄 언급. 도박은 다음을 약속하는 중독이다. 이번에 잃으면 다음에 따면 된다. 이번에 따면 다음엔 더 딴다.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세계에서 사람은 자신이 무너지는 것도 모른다. 2011년 의혹이 거론되며 이미지가 흔들렸을 때 그는 이미 돌아가기 어려운 강을 건넜을 수도 있다. 세상은 다시 그를 현재로 불러냈고 경찰은 다시 그의 이름을 지도 위에 올렸을 것이다. 그때부터 해외는 선택지가 아니라 도피로 보이기 시작한다. 도피로 보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더 빨리 도망간다. 같이 가면 같이 죽는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양은은 왜 끝까지 갔을까? 답은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는 끝까지 가는 것으로 살아남아 왔기 때문이다. 끝까지 가야만 사람들이 물러났고, 끝까지 가야만 판이 바뀌었고, 끝까지 가야만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 마지막에도 끝까지 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익숙한 칼자루를 놓지 못한 거다. 형님들,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조양은 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경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남지 않는 순간이었을까요? 댓글로 둘 중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 선택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간다. 마닐라에서 이름이 불리기 직전 그의 휴대폰은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전화했을까? 받지 않은 전화가 더 많았을까? 받은 전화가 더 많았을까? 그 한 통의 신호음이 전설의 끝을 결정했을까? 신호음은 길지 않다. 길어봐야 몇 초. 그런데 어떤 신호음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요약한다. 마닐라에서 이름이 불리기 직전 조양은의 휴대폰이 울렸는지, 그가 전화를 걸었는지, 그 구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다. 그 시기의 공기는 끊김으로 가득했다는 것. 연락이 끊기고 관계가 끊기고 길이 끊기면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전화하게 된다. 내가 어디서부터 틀렸지? 조양은의 주변에서 받지 않는 전화가 늘어났다면 그건 단순히 바빴다는 뜻이 아니다. 무서웠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 순간 그 누군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 사이 사기와 위조의 흔적이 드러났다고 하는 정황이 있다면 그 공포는 더 날카로워진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먼저 끊는다. 그 끊김이 모이면 한 사람은 순식간에 고립된다. 고립된 두목은 더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두목은 확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누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보다 남아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믿음이 무너지면 체면이 무너진다. 체면이 무너지면 존재가 무너진다. 그래서 조양은은 마지막까지 체면을 붙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선언이자 주문이다. 그 주문이 가장 강하게 울리는 순간이 있다. 바로
승부수를 던질 때다. 마지막 판, 마지막 돈줄, 마지막 연결. 그런데 마지막은 늘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순간 주변은 더 빨리 떠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단어에서 냄새를 맡기 때문이다. 끝의 냄새, 실패의 냄새, 그리고 책임의 냄새. 2014년 12월 19일 징역 3년 6개월. 그 숫자는 하나의 결말이지만 사실은 그 결말을 만든 연결의 결과다. 연결이 끊기지 않았다면 서류는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뀐다. 조양은의 연결이 끊긴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 1995년 출소 직후였나? 1996년 다시 법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였나? 2001년 도박의 그림자가 짙어졌을 때였나? 2011년 의혹으로 이미지가 흔들렸을 때였나? 아니면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쌓여 2012, 2013년에 폭발한 건가? 조양은의 이야기는 한 방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적의 이야기다. 누적된 선택, 누적된 피로, 누적된 두려움, 그리고 누적된 침묵. 침묵이 오래되면 반대로 한 번의 말이 너무 크게 울린다. 누군가가 입을 열면 그 말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도미노가 된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음이 넘어지고 마지막엔 전부 무너진다. 형님들,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주먹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사람이 입을 연다고 보십니까? 돈이 끊겼을 때입니까? 두려움이 커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더 이상 못 견딜 때입니까? 댓글로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돈, 두려움, 책임, 셋 중 하나. 그리고 이제 조양은이 놓치고 있었던 마지막 사실로 간다. 그가 평생 붙잡았던 의리라는 말. 그 말은 언제부터 거래로 바뀌었나? 그 순간을 놓친 두목은 결국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다. 마닐라의 새벽,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렸을까? 아니면 아무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을까? 아무 얼굴도 떠오르지 않는 순간, 그게 진짜 고립이다. 조양은 이 마닐라의 새벽에 그런 고립을 느꼈다면 그건 체포보다 더 차가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사람은 잡히는 건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버려졌다는 감각은 견디기 어렵다. 특히 평생 사람으로 판을 만들어 온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 의리라는 말은 원래 예쁘다. 그런데 암흑가에서 의리는 늘 뒤에 조건이 붙는다. 의리로 간다. 그 말은 실제로는 이런 뜻이 된다. 의리로 가는 대신 네가 책임져라. 책임은 돈으로 이어지고 돈은 흔적으로 이어지고 흔적은 서류로 이어진다. 결국 의리의 끝은 법정이다. 그게 역설이다. 조양은도 그 역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왜 끝까지 의리라는 단어를 붙들었을까? 그 답은 간단할 수 있다. 의리라는 단어는 통제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두목은 통제로 살아남는다. 사람을 통제하고 돈을 통제하고 소문을 통제한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 통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의 통제는 주먹이 아니라 흔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 혹은 흔적을 분산시키는 방식. 하지만 그건 오래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에겐 낯설다. 낯설면 실수가 나온다. 실수는 사람을 갈라놓는다. 1995년 출소 이후 조양은이 다시 세상을 잡으려 했을 때 주변은 이미 변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전처럼 형님 말이면 됩니다. 가통하던 시대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먼저 계산한다. 이번에 걸리면 내 인생도 끝난다. 그 계산이 커지면 의리는 얇아진다. 의리가 얇아지면 두목은 더 강한 말을 쓴다. 끝까지 가자. 그 말은 힘이 아니라 공포가 된다. 공포로 묶인 관계는 오래 못 간다. 그래서 2012, 2013년의 해외 선택은 더 의미심장하다. 해외는 새 판이 아니라 새 감옥이 된다. 낯선 곳에서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더 실수한다. 그리고 낯선 곳에선 믿을 사람이 더 없다. 믿을 사람이 없으면 결국 남는 건 돈이다. 돈으로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그 돈이 더 빨리 사라진다. 그때부터 의리는 완전히 거래가 된다. 얼마면 되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전설은 이미 끝난다. 2014년 12월 19일의 판결은 그래서 결과이면서 증거다. 조양은 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거. 조직도 이름도 의리도 남은 건 숫자뿐이다. 3년 6개월. 그런데 그 숫자가 끝이라고 말해주진 않는다. 사람들의 질문은 계속 남는다. 왜 그렇게까지 갔나? 왜 돌아서지 못했나? 왜 마지막에 해외였나?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더 찔러보겠습니다. 조폭의 의리는 언제 죽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순간입니까? 돈이 끊기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책임이 몰려오는 순간입니까? 댓글로 들어올 때, 끊길 때, 몰려올 때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문으로 간다. 조양은 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건 사실 조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끝까지 간다. 나는 뒤집는다. 나는 살아남는다. 그 믿음이 그를 살렸고 그 믿음이 그를 몰았다. 그리고 마닐라의 새벽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그는 그 믿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을까? 아니면 끝까지 듣지 않으려 했을까? 듣지 않으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자기 믿음이 깨지는 소리를 본능적으로 피한다. 특히 평생 끝까지 간다로 살아온 사람은 더 그렇다. 조양은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건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신화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이 없으면 그는 조양은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고개를 들었을 것이다. 고개를 든 채로 무너지는 사람. 그게 더 서늘하다. 마닐라의 새벽으로 돌아가 보자.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세상은 갑자기 현실로 바뀐다. 카지노의 음악이 멀어지고 칩소리가 커진다. 조명은 화려한데 공기는 차갑다. 그때 조양은은 무엇을 봤을까? 상대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1970년대 서울. 세력이 커지고 이름이 퍼지고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던 시절. 그때의 공기를 떠올렸다면 지금의 공기는 더 잔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다. 사람들은 조양은의 몰락을 외부의 승리로만 보고 싶어 한다. 경찰이 잡았고 법원이 판결했고 그래서 끝났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오래 들여다보면 외부는 마지막에 도착했을 뿐이다. 내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내부가 무너지면 외부는 쉬워진다. 외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가 약해졌기 때문에 1995년 출소 이후의 시간은 그 약해짐의 시간이다. 예전엔 의리가 사람을 묶었는데 이제는 리스크가 사람을 풀어버린다. 한 번만 엮여도 인생이 흔들리는 시대. 그 시대에서 두목의 방식은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질문은 점점 단순해진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하지?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조직은 끝이다. 질문은 곧 이탈이다. 2011년 의혹이 거론되며 이미지가 흔들렸을 때 그 질문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제는 조용히 산다더니 그 실망은 잔인하다. 실망은 배신보다 오래간다. 실망이 쌓이면 사람은 더 이상 막아줄 이유를 찾지 않는다. 막아주는 건 의리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면 결국 손을 놓는다. 손을 놓는 순간 남는 건 고립이다. 그 고립이 2012-2013년 해외 선택을 부른다. 하지만 해외는 도망이 아니라 거울이다. 낯선 땅에서 사람은 자기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본다.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가 뜸하니까, 약속이 사라지니까 그 침묵 속에서 조양은은 들었을지도 모른다. 믿음이 깨지는 소리, 나는 끝까지 간다 라는 신화가 무너지는 소리. 2014년 12월 19일의 판결은 그 소리를 숫자로 번역한 것이다. 3년 6개월. 숫자는
감정을 말하지 않지만 감정을 끝내버린다. 전설은 거기서 전설이 아니라 사건이 된다. 사건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평가한다. 그는 왜 그렇게 살았나? 그는 왜 그렇게까지 갔나? 그의 승부수는 왜 늘 독이었나? 형님들, 이쯤 되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던지겠습니다. 조양은을 끝낸 건 법이었습니까? 내부였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든 신화였습니까? 셋 중 하나만 댓글로 찍어주세요. 여러분의 답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장면. 마닐라의 조명 아래에서 불린 한 이름. 그 이름은 한때 강남의 규칙이었다. 하지만 규칙은 영원하지 않다. 규칙은 시대가 바뀌면 종이가 되고 종이는 숫자가 된다. 조양은은 그 변화를 끝까지 거부했을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야 인정했을까? 다음은 최종 장면이다. 그가 정말로 무너진 순간이 체포였는지 아니면 아무 얼굴도 떠오르지 않던 그 고립의 순간이었는지, 무너짐의 순간이 체포였는지 고립이었는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고립이라고 말하겠다. 체포는 몸을 묶는다. 고립은 마음을 묶는다. 조양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의 묶임은 더 치명적이다. 그는 사람을 움직여 판을 만들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사라지면 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부터 그는 두목이 아니라 혼자 남은 사람이 된다. 조양은의 고립은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 고립은 소리 없는 퇴각의 합이다. 누군가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누군가가 술자리를 피하고 누군가가 형님, 요즘은 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그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더 이상 자기 편이 많지 않다는 걸. 그런데 그 깨달음은 항상 늦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중심이라고 믿고 싶어 하니까 1970년대의 영광이 그를 더 늦게 깨닫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때 그는 이름만으로도 방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한때 그는 한마디로 판을 정리했다. 그런 기억은 마치 독한 술처럼 사람의 정신을 붙잡는다.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기억에 관심이 없다. 세상은 현재만 본다. 현재가 흔들리면 과거의 전설도 같이 흔들린다. 1995년 출소 이후 그는 이미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다. 1996년 다시 법의 그림자, 2001년 도박 관련 유죄 언급, 2011년 의혹. 이 모든 순간은 세상은 너를 놓지 않는다는 신호였을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세상과 싸우려 했다. 싸움은 가능한데 문제는 세상과 싸우는 동안 사람과 싸우게 된다는 거다. 사람은 더 아프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신하지 않아도 지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 2013년 해외를 선택한 건 결국 그 지침을 눈앞에서 본 결과일 수도 있다. 주변의 표정이 말해주니까. 형님, 이제는 그 말은 끝까지 다 하지 않는다. 말끝은 공기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두목은 그 말끝을 듣는다. 듣고도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해야 판이 유지되니까. 모른 척하는 순간 고립은 더 깊어진다. 그리고 마닐라. 카지노의 조명 아래에서 이름이 불릴 때 그 고립은 완성된다. 화려한 조명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 더 화려할수록 더 비어 보인다. 그때 조양은은 느꼈을 것이다. 예전엔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막아줬다. 예전엔 누군가가 먼저 길을 열어줬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게 진짜 무너짐이다. 주먹이 져서가 아니다. 사람이 사라져서다. 2014년 12월 19일 징역 3년 6개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그는 어쩌면 이미 다른 감정에 잠겨 있었을지 모른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그 끝은 감옥이 아니라 이름의 끝이다. 이름이 사라지면 두목은 그냥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가장 무섭다. 형님들, 마지막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법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댓글로 법
돈, 사람 중 하나만 찍어주세요. 여러분의 답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최종이다. 조양은 이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끝내 지키지 못한 게 무엇인지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전설의 끝을 찍는다. 그런데 그 끝은 과연 몰락으로만 남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남는 경고가 될까? 전설의 끝은 언제나 경고가 된다. 조양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몰락은 개인의 비극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시대의 거울이다. 1970년대에 암흑가가 만들었던 질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이어진 15년의 철문, 1996년의 재등장, 2001년의 도박 그림자, 2011년의 의혹, 2012, 2013년의 해외 선택,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의 3년 6개월. 이 흐름이 말해주는 건 단순하다. 세상은 변하고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깨진다. 조양은 이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건 조직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이름은 힘이었다.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공포를 관리했다. 그런데 이름은 동시에 감옥이었다. 이름을 내려놓는 순간 그는 그동안 버텨온 이유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는 내려놓지 못했다. 내려놓지 못한 채로 한 번 더 한 번 더 끝까지 가는 선택만 반복했다. 그 반복이 그를 살린 게 아니라 그를 밀어넣었다. 끝내 지키지 못한 건 사람이다. 돈도 아니고 판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다. 사람은 떠난다. 떠나는 이유는 배신이 아니라 피로일 때가 많다. 그게 더 잔인하다. 배신이면 미워할 수라도 있다. 하지만 피로는 미워할 대상이 없다. 그냥 시간이 만든 결과다. 조양은의 곁에서 오래 버티던 사람들이 지쳐 떠난 순간 전설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마닐라 카지노에서 이름이 불렸던 그 새벽은 그 끝을 확인하는 장면일 뿐이다. 2014년 12월 19일 징역 3년 6개월. 법정은 숫자로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숫자가 아니다. 질문이다. 왜 그렇게까지 갔나? 그리고 더 날카로운 질문. 그럼 다른 선택을 했으면 달라졌나? 사람들은 늘 대안을 찾지만 조양은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대안보다 습관이다. 한번 굳어진 습관은 세상이 바뀌어도 쉽게 안 바뀐다. 그 습관이 바로 승부수였다. 판을 뒤집겠다는 습관, 마지막에 웃겠다는 습관, 끝까지 가겠다는 습관. 형님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런 실화의 뒷골목을 더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양은의 끝이 우리에게 남기는 건 경고입니까? 교훈입니까? 아니면 허무입니까? 마지막 문장으로 남기겠다. 강남의 네온도 마닐라의 조명도 결국 꺼진다. 꺼지고 나면 남는 건 어둠이 아니라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도 묻는다. 조양은을 무너뜨린 건 적이었나, 내부였나, 아니면 끝까지 가겠다는 그의 믿음이었나? 끝을 말할 때 사람들은 마지막 장면을 원한다. 누군가가 쓰러지고, 누군가가 울고, 누군가가 승리하는 장면. 하지만 조양은의 끝은 그런 영화 같은 결말이 아니다. 이 끝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다. 전설이 사라지는 소리는 폭발이 아니라 서류철이 덮이는 소리로 남는다. 그는 한때 강남의 밤에서 규칙이었다. 규칙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게 하고 술잔을 떨리게 만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규칙도 늙는다. 세상은 새 규칙을 만들고 옛 규칙은 이름만 남는다. 조양은 이 붙잡은 건 그 이름이었다. 이름이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름이 남아있는 동안 흔적도 남는다. 흔적이 남으면 결국 다시 불려나온다. 그는 그 단순한 구조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15년은 그를 꺾지 못했을지 모른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단함은
때때로 부러짐과 붙어 있다. 1995년 출소 이후 그는 세상이 바뀐 걸 알면서도 예전 방식의 그림자를 놓지 못했다. 1996년 다시 법의 테이블 위로 올라가고 2001년 도박의 흔적이 남고 2011년 의혹으로 이미지가 흔들리고 2012, 2013년엔 해외라는 선택을 하고 마침내 2014년 12월 19일 3년 6개월이라는 숫자가 내려진다. 이 흐름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된다. 바뀌어야 했는데 바꾸지 못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는 건 무엇인가? 전설의 낭만이 아니다. 의리의 미화도 아니다. 남는 건 비용이다. 한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건 주변 사람들도 끝까지 끌고 간다는 뜻이다. 그 비용이 쌓이면 사람들은 지친다. 지친 사람들은 떠난다. 떠난 뒤에는 말이 나오고 말이 모이면 기록이 된다. 기록은 감정이 없다. 기록은 그저 결론을 향해 간다. 조양은의 끝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분명하다. 누군가를 찬양하려는 게 아니다. 그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부수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부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강남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빛 아래에서 사람은 더 쉽게 길을 잃었다. 마닐라의 조명도 화려했지만 그 조명은 마지막 고립을 더 선명하게 비췄다. 화려함은 종종 비참함을 숨기지 못한다. 형님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마지막 순간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는 게 더 익숙했겠습니까? 전설은 사라졌지만 질문은 남는다. 조양은을 무너뜨린 건 적도 내부도 아니다. 결국 끝까지 가겠다는 그 습관과 그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도 다른 누군가의 밤에서 조용히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